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풀다 말았던 이 문자열 문제 하나 마무리 짓고 새로운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1을 구성하는 문자 중에서 ABCD를 제외하고 알파벳을 제외하고 출력을 해야 되고 이걸 함수로 만들어야 되고 함수 안에 이 부분을 새로 넣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따 만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도. 그리고 2개 이상 만들어주세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셔라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써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들을 지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대로 적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건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위에서 풀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2가지씩 바꿔가면서 상황을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컨티뉴를 써야 된다 아니면 엔드를 써야 된다 5월을 써야 된다 이런 상황 조건 같은 게 있었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수를 만들어라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첫 번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string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프린트 출력을 사용해서 ABCD를 제외한 안녕하세요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인덱스로 인덱싱을 통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들을 육안으로 보면서 0, 1, 2, 3, 4, 6, 8 육안으로 이 인덱스를 파악해서 해당 인덱스를 가지고 문자를 더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났을 때 안녕하세요 잘 나오겠죠? 이거 위에서도 어제도 했던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인덱싱을 통해서 꺼내오는 거. 근데 이거는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드코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스마트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좀 반복문을 써서 얘네들을 0번부터 마지막 있는 애까지 검사를 해가며 한글이면 출력하게 뭐 아니면 알파벳이면 출력하지 않게 넘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밸류를 가지고서 해볼까요? 일단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이렇게 V에 들어가서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조건 처리를 한번 해보죠. V라는 이 녀석이 만약에 A 거나 어제 했던 방식이겠죠? 이러면 이거 말고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니라면 그때는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줄바꿈을 계속 할 거니까 엔드를 사용해서
줄바꿈 안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안녕하세요가 또 잘 나오고 있죠. 우리 해왔던 방식, 어제 같이 풀어봤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하시면 두 가지가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한 4-5가지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어제 그런 그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었고, 정답에는 좀 여러 가지 답이 써 있긴 할 텐데 지금은 요 정도만 해볼까요? 요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끝. 자, 정답은 수업 페이지에도 올라갈 거고요. 오늘은 아예 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 중에 우리가 숫자형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4가지 큰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같이 봤던 건데 예전에 이 표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숫자형, 불리언, 시퀀스, 집합, 딕셔너리. 제가 set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불리언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숫자형은 우리가 했죠. 이미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복소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복소수는 사실 몰라도 된다 그랬고, 그다음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던 녀석들이에요. 그럼 시퀀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까지 우리 지금 공부를 다 마친 상태니까 지금 오늘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것까지 해서 문자열까지 시퀀스 다 종료됐으니까 이제 사실상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형은 집합과 딕셔너리 자료형 2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이 딕셔너리는 일단은 시퀀스가 아니죠. 시퀀스가 아닌 자료형인데 시퀀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서가 있는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퀀스 자료형들은 전부 다 인덱싱이 가능했죠. 인덱스라고 하는 그 각각 그 자리에 대한 번호가 존재를 했고 그 번호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그걸 토대로 시퀀스라고 하는 자료형 안에 문자열, 리스트, 튜플 이 녀석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졌었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시퀀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순서가 없어요. 딕셔너리부터는 이제 시퀀스를 벗어나게 되면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도 없습니다. 순서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애초에 순서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과거 요즘에는 파이썬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순서가 없는 이런 자료형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좀 반복문을 통해서 돌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대로 출력이 되어 나오기는 해요. 사실상 정말 순서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서 옛날 파이썬은 실제로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나왔었어요. 내가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출력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나왔었어요. 그렇게. 이거를 예전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예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이따가 딕셔너리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순서가 없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녀석들이랑은 좀 달라요. 일단은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 중괄호 안쪽에 한 쌍의 데이터를 이루어야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쌍으로 저장을 합니다. 쌍으로. 한 쌍으로. 내가 데이터 하나를 저장을 할 거면 그 하나는 한 쌍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쌍이라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하나만 툭 던져 놓는다고 이게 저장된다가 아니겠죠. 한 쌍이라는 건 뭔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게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돼. 뭐 이런 게 한 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 우리가 리스트의 값을 저장할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값만 대괄호 안에 넣으면 얘는 리스트가 되죠.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그냥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이 데이터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인덱스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순서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판별할 때 필요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를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넣은 데이터, 이 데이터를 찾을 때 혹은 사용할 때 뭘 기준으로 얘를 찾을 건데 라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쌍이 어떤 느낌이냐면 키, 밸류, 키랑 밸류라고 하는 녀석을 1대1로 서로 매칭을 시켜서 이 한 쌍의 형태를 이루도록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뭐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내가 저장해둔 데이터를 찾을 때 혹은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할 때라고 통칭할게요. 사용할 때 해당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근거,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보통 키라는 말은 열쇠죠. 근데 이 키는 아무거나 다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키랑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물쇠만 보통 열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마스터키라는 개념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거 다 논외로 치고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물쇠 하나당 키는 하나 있을 거고요. 그 키를 복사해야만 여러 가지 키가 존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1대1이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라는 녀석은 그렇게 1대1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키라는 녀석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녀석이다. 그럼 밸류는 뭐겠어요? 그냥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혹은 저장해둔 데이터, 뭐가 됐든 저장할 때든 저장한 걸 사용할 때든 키랑 밸류의 개념은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일단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중괄호를 열고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랑 밸류를 콜론으로 엮어서 한 쌍으로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딕셔너리는 이런 녀석이에요. 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 이만큼이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감싸놓은 이만큼이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밸류,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밸류라는 녀석이니까 이 밸류 1이라는 녀석을 쓰고 싶으면 얘를 사용해서 얘를 찾아내야 돼요. 이 녀석을 건드리고 싶어도 얘를 통해서 얘를 찾아가야 돼요. 항상 이 키를 통해서 밸류를 찾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딕셔너리다. 자, 그래서 이 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A라고 하는 변수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딕셔너리라는 자료형 안에 이렇게 생겨먹은 키를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를 다룰 때 대괄호 안쪽에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인덱스에 존재하는 값을
줬죠? 찾아내 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인덱싱을 하면 0번 인덱스에 무슨 데이터 있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거랑 이 키랑 역할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value 1이라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 찾으면 얘가 나온다. 자, 이게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딕셔너리라는 녀석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에서 사용하던 인덱스라는 그 개념 있죠. 그 인덱스의 개념을 키가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인덱스는 알아서 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 키는 하나하나 전부 다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써줘야만 해요. 그래야 해당 키로 해당 밸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데이터를 찾을 때 사용하는 근거, 판단 기준, 역할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딕셔너리라는 녀석도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가변 자료형이에요. 가변이 가능해요. 우리가 문자열과 튜플은 불변이었죠.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인덱싱을 통해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안 됐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시퀀스 중에 리스트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도 리스트처럼 가변입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란 얘기예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수정된 밸류 1 나오겠죠? 우리가 정말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원하는 포인트의 값을 찾아내고 그 값을 변경하던 그 과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것도 돼요. 자, 이거 A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A라는 녀석 딕셔너리에는 데이터가 총 몇 개 있을까요? 몇 뭉치? 이게 한 뭉치예요. 키랑 밸류 한 쌍이니까.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출력을 하면 몇 뭉치가 있어요? 이거 두 뭉치일까요? 세 뭉치일까요? 자,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키에 접근을 해서 밸류 값을 변경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없는 키를 지정했죠. 지금 키 3이라는 녀석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진짜 존재하는 키만 찾을 수 있다면 이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두 덩어리일 거고.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걸 했고 거기에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해서 얘가 실제로 딕셔너리에 포함이 됐다면 세 덩어리일 거고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자, 얘는 됩니다. 딕셔너리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떨까요?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존재하는 키를 다시 불러다가 놓고요. 값을 넣었어요.
자,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얘는 뭐 하는 애예요? 기존에 있던 녀석 수정한 거죠. 얘는 기존에 없던 녀석 추가한 거예요. 얘는 키 2는 있으니까 추가예요, 수정이에요? 수정이겠죠?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 첫 번째 라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코드를 여러 개를 작성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정이 되느냐 추가가 되느냐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라고 했어요? 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자, 딕셔너리의 특징 중에 좀 중요한 특징, 키는 고유값이다. 이 말은 절대로 중복될 수 없다를 의미해요. 이 키라는 녀석은 밸류를,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근거였어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근거. 근데 이 근거가 중복이 가능하면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랑 중복되고 있어요. 근데 밸류 값이 달라요. 지금 얘는 1이고 얘는 3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키 1로 데이터를 뽑아내면 1 나와요, 3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애매하죠? 그죠? 인덱스도 절대로 중복되는 인덱스는 없어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인덱스랑 이 키랑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절대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늦게 저장된 녀석이 덮어 씌워져요. 약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랬을 때 C가 20인 거 마냥 늦게 해당 키의 데이터가 들어간 녀석이 덮어 씌워진다. 그러니까 즉 이 키는 일종의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고 봐도 돼요. 이 키 하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변수 이름 가지고 불러다 쓰듯이 이 키 가지고 불러다가 쓴다. 인덱스와 비슷하기도 하고 변수와 비슷하기도 한 이 키라는 개념. 딕셔너리는 이 키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로 중복될 수 없고요.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값을 만약에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딕셔너리한테도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들이 존재해요. 뭐 우리가 리스트에서 리무브나 어펜드 이런 거 썼던 것처럼 딕셔너리에도 그런 메서드들 사용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러면 이 키 1이라는 녀석을 찾아서 걔를 지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 1이 지워져서 이제는 딕셔너리의 데이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리스트 때도 사용을 했던 녀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울 때는 없는 키를 또 지우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생기는 거, 이거 우리 리스트 때도 확인했던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반복문을 통해 혹은 조건문을 통해 이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라 라고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었고, 그런 것들은 리스트랑 다 동일한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진짜로 메서드 호출, 점 찍는 거. 여기에는 이런 녀석이 있고요. 이런 녀석도 있고요. 이런 녀석도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에요. 하나씩 좀 볼 건데, 이 a.keys라고 하는 이 메서드 호출은 뭘 할까요?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얘가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키라는 단어에 s가 붙었으니까 키들이란 의미겠죠. 실제로 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ct 언더바 키스라고 해서 키들이 키 1, 키 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남겨주는 값은요 무슨 타입이에요? 이거 무슨 타입이에요? 자, 우리가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면 이 타입이라는 함수 안쪽에 들어있는 이 인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 키스라는 녀석을 한번 찍어 볼게요. 무슨 타입이래요? 네, 딕셔너리 키스라는 타입이에요. dict 언더바 키스는 딕셔너리 키스의 약간 약자 같은 느낌이니까 dict가 보통 딕셔너리의 약자로 많이 쓰입니다. 얘는 애초에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보면 딕셔너리 키스라는 타입의 소괄호가 열려있고 그 안쪽에는 뭐가 열려있어요? 대괄호. 그리고 키 하나, 키 둘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 대괄호는 뭐예요? 이거 대괄호는 뭐죠? 리스트 아니에요? 우리 대괄호 리스트라고 배웠는데, 그죠? 그러면 이 키스라는 메서드는 딕셔너리가 가진 키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뽑아내서 추출해서 리스트로 변환시키고 그 리스트를 딕셔너리 키스라는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는 이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러면 D는 문자죠. 이거 타입을 변환시키는 거였죠. 그거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녀석을 키스란 녀석이 딕셔너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키들을 추출해서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시켜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딕셔너리 키스라는 타입으로 또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결과인데,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의미를.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 밸류수도 마찬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A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에는 키가 지금 현재 2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얘가 하는 기능이, 메서드는 어쨌든 기능을 만들어 놓은 녀석이잖아요. 얘가 하는 기능이 이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들을 뽑아내요. 전부 다. 이 안에 키가 더 많으면, 데이터가 더 많으면 키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뽑아낸 키를 일단 리스트로 묶어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키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딕셔너리 키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꿨다라는 개념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네, 추출할 때 이렇게 추출해서 리스트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한 번 더 형태를 변환시킨다. 순서가 그래요.
키만 해가지고 따로 파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파인이요? 다른 지금 이게 하나 있고 이루어져 있는 딕셔너리 네네. 리스트로 저장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변환이 가능하죠. 키를 빼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빼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 파이썬이 데이터를 저장해둔 데이터를 이런저런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해요. 되게 편합니다. 자, 일단 밸류스 또 확인을 해보자면 키랑 밸류스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타입은 물론 다르지만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키는 말 그대로 키들, 밸류스는 말 그대로 밸류들이에요.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르죠. 이렇게 아이템스는 뭐겠어요? 키스는 키들이었고 밸류스는 밸류들이었는데 아이템스는 뭐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이템스에 관련된 출력 결과인데 이만큼이. 자, 얘 보면 방식은 똑같아요. 키랑 밸류를 이제 같이 꺼낼 거예요. 이렇게 키스는 키들만, 밸류스는 밸류들만 이었는데 아이템스는 둘 다 꺼낼 거예요. 근데 둘 다 꺼냈는데 얘네들은 결국 이렇게가 한 쌍이죠. 이 한 쌍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로 만들기 전에 무슨 작업을 먼저 하느냐? 튜플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리스트로 엮어요, 튜플들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키스, 뭐 밸류스, 뭐 아이템스 이런 녀석들을 사용하면 안에가 이제 내부적으로 튜플이 생성이 되거나 뭐 리스트가 생성이 되거나 이러니까 순서의 의미가 생기죠. 얘네들은 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어쨌든 변화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이템스, 밸류스, 키스라는 타입이지만 그 안에는 리스트로 들어있긴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얘든 순서의 의미가 있는 리스트로 변환을 시키는 건 맞는데 1차적으로 값을 꺼내서 리스트화 시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저장되는 순서는 데이터가 지금 키 1이 먼저 있고 키 2가 늦게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저장해, 얘를 늦게 저장해 라고 해서 지금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어요. 순서가.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콜앱에서는 파이썬 버전 3.6인가 아마 이상, 당연히 그렇게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5 아래 버전에서는 이게 정말로 순서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키 1을 먼저 넣고 키 2를 나중에 넣었고 아니면 애초에 막 이렇게 데이터를 아예 나중에 이렇게 처리를 해도 키스 같은 걸 뽑아냈을 때 순서대로 키 1, 키 2, 키 3 이렇게 안 들어왔었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키 3이 나오고 갑자기 키 2가 나오고 키 1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바뀌었다. 순서가 정말로 의미가 없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가 정말로 의미가 없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는 개념은 똑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순서를 지켜서 나오기는 해요. 항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순서에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엔 이런 게 있고 네. 네.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낮은 버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얘가 보여주는 이 순서를 우리는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순서가 필요한 데이터였다면 딕셔너리로 저장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얘는 순서의 의미가 없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다양한 자료형들을 배우면서 그 자료형 중에 이제 시퀀스부터는 사실 객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이 복수계 데이터를 위해 존재하는 이런 객체들은 순서의 의미가 있고 없고를 잘 판단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객체를 쓰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한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골랐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생별 과목 점수, 예를 들어 지금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학생별 점수를 기록할 거예요. 어떤 자료형을 쓰는 게 좋아요? 이건 딕셔너리겠죠. 왜? 학생별로 판단하려면 이 학생, 저 학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학생 이름 가지고 키를 잡으면 돼요? 학생 이름 가지고 잡으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학번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의 번호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딕셔너리로 꽤나 괜찮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익명으로 뭐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해가지고 뭐 수업 점수를 매겼어요. 이러면 키가 의미가 없죠.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냥 점수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뱉었던 결과 점수만 쭉 저장하면 되니까, 그걸 사용해서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거나 이런 게 가능할 거니까. 이럴 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리스트냐, 뭐 딕셔너리냐, 아니면 집합을 쓸 거냐, 튜플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살짝 심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딕셔너리는 보통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잘 안 써요. 왜냐면 데이터를 키랑 밸류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한 줄로 써놓으면 잘 안 읽혀서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키랑 밸류에는 데이터 타입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도 키랑 밸류예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뜬 거는 이 컴마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것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는 숫자를 쓰든 문자를 쓰든 큰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키랑 밸류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런 제약 당연히 없고요. 이건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 전혀 없고요. 밸류에도 마찬가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객체들, 우리가 배웠던 시퀀스들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리스트가 됐든 튜플이 됐든 하다못해 딕셔너리가 됐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1이라는 키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밸류로. 그럼 얘는 또 딕셔너리니까 키랑 밸류를 가져야겠죠. 여기다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한테 접근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 20이라는 값한테 접근하려면 코드 뭐라고 써야 돼요? A 대괄호 2라는 키를 줘야죠. 그쵸? 근데 얘한테 접근하려면 얘가 아니라 얘한테 접근을 하려면 이것까지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로 시작해서 2를 한 번 더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1로 시작해서 2를 한 번 더 찾아간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리스트 안에 튜플, 튜플 안에 튜플, 뭐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뭐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 딕셔너리 안에 튜플, 얼마든지 서로 계속 호환이 가능한 녀석들이니까 이거를 찾아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해왔던 인덱싱의 개념을 잃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인덱싱을 해와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처리되는 순서 A에 1이라는 문자 키를 가진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은 딕셔너리예요. 그럼 사실 지금 이거 하겠다라고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겨먹은 딕셔너리를 만든 거고요. 그 딕셔너리에서 문자 2라는 키를 가진 녀석이라고 접근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써있던 이걸 대신해서 써있던 처음에 써있던 이 녀석은 이거니까 지금 이만큼과 이만큼이 완전히 동일한 녀석이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몇 중첩이 쌓여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제. 차근차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찾아갈 때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얘라면 이 역으로 얘를 판단해서 여기로 오려면 일단 얘로 와야 요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보려면 여기로 와야 되고 그럼 얘한테서부터 여기로 왔다가 얘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또 이를 찾아온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딕셔너리에는 키가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랑 얘는 지금 중복인가요? 아니죠. 같은 딕셔너리가 아니에요. 얘 첫 번째 딕셔너리 안쪽에서 1과 2 얘는 키가 중복된 적이 없어요. 이 안에 만들어진 딕셔너리에서 1과 2가 또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거 뭐 나올까요? 마지막 출력문. 이거 멤버십 연산자죠. 포함되어 있느냐를 따질 거예요. 근데 딕셔너리 자체를 그냥 가져왔어요. A라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뭐가 나올까요? 일단 결과는 true, false 중에 하나 나올 텐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겠죠? 왜? 저렇게 생겨먹은 키가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지금 이 A는 딕셔너리 그 자체예요. 키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명확하게 키 값이죠. 그냥 딕셔너리 자체를 멤버십 연산자로 때렸는데 키 값을 따졌더니 키 값이 있다고 알아서 봐줬어요. 근데 얘한테는 사실 A한테는 밸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이것도 true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는 false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돌리면 얘는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멤버십 연산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써있지 않지만 사실상 여기에 이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해서 얘를 반복문을 돌린다라고 치면 반복이 아니고 그냥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치면 그래서 항상 키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은 키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뻘스인 거고 이런 녀석은 키로 존재하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딕셔너리는 다시 이 녀석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필요로 할 때 키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 말고도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한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get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get은요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get 안에 키를 넣으면 돼요. 그럼 결과도 똑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굳이 얘를 배워야 될 필요가 그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완벽하게 똑같기만 하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데이터를 꺼냈을 때 이걸 좀 더 많이 쓰셔야 돼요. get을. 이 방식보다 get이 더 좋은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키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넣는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대인연산자까지 사용해서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썼을 거야 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얘는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찾았는데 없죠, 키가. 얘는 에러가 나와요. 이거는 에러가 나옵니다. 키 에러라고 해서 이런 키는 없어 라는 에러가 나오는 건데 얘는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더 많이 써야 돼요.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는 프로그램이 멈추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해놓고 코드를 실행시키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계속 멈추면 사용자는 답답해 죽겠죠. 사용자한테는 멈췄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뭐 그렇게까지 대놓고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안내 메시지 정도, 이거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다시 해라,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프로그램이 아예 멈춰가지고 응답 없음 뜨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때 멈추는 상황은 웬만하면 최대한 없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러가 안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직접 인덱싱 하듯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접근하면 좋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없는 키를 가지고 get을 했을 때 논이 나왔어요. 이 논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우리가 이 논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본 게 어디입니까? 함수. 함수를 만들어 놓고 리턴을 주질 않았어요. 리턴을 안 써놨어요. 근데 리턴을 누군가가 받겠다라고 하고 그 받은 리턴을 써버리면 논이 나왔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논 나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논이라는 녀석을 이때 처음 봤어요. 함수 다룰 때. 리턴이 실제로 없는데
그 리턴이 없는 녀석을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했으니 변수를 출력하면 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논이 나오네. 이런 경우 지금 여기서도 논이 나왔어요. 얘도 데이터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얘는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 에러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가 논이라고 뜬대요. 일반인들이 논을 알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그냥 대충 없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럼 사용자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차이가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띄워줄 것이냐, 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get을 써야 되는 이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딕셔너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꽤나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get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get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다가 지금 없으니까 새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녀석을 찾아다가 키 3이 가지고 있는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뭔가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적 연산을. 안 되겠죠? 여기서 값으로 사용하는 키 3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get을 사용하면 할 수가 있다. 일단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얘를 get을 사용해서 키 3을 찾을 건데 없으면 0이라고 해줘.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1 연산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얘네 데이터가 실제로 잘 연산돼서 들어가죠. 누적 연산 같은 거 할 때도 확실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식. 결국 get을 잘 쓰셔야 돼요. get이 중요해요. 데이터를 꺼내 쓰거나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파이썬은 실제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리스트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지금 딕셔너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쨌든 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별 점수가 딕셔너리 데이터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스코어스라고 해서 80점, 85점 이상인 녀석들의 점수만 새로 딕셔너리로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육안으로 보고 85점 이상이면은 영어랑 과학만 해당이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노동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어요. 이 데이터가 수백 수천 개면 이거 불가능이죠.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코드를 쓰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좋은 방식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딕셔너리를 만들 거니까 중괄호를 열어줄 건데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하이스코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85점 이상의 과목들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줘요. 자, 이런 형태는 지금 처음 보죠. 근데 데이터를 만들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뭔가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값 넣는 거 이거 잘 안 해요. 물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를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가 하나 이상은 필요하긴 한데 어떠한 데이터 통계를 우리가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깔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려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키랑 밸류로 딕셔너리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키와 밸류로 세팅될 이 녀석들은 얘는 지금 변수의 역할이에요. 변수 역할. 키라는 변수, 밸류라는 변수를 이 자리에 1대1로 매칭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이 k와 v로 들어갈 그 변수의 값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면 포문이죠. 포문에 k, v라는 변수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멤버십 연산자를 통해서 스코어스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를 그리고 그 녀석의 아이템스라는 녀석을 반복문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면 반복이 돌 때마다 그 안쪽에서 이걸 따져봐요. 밸류가 85보다 크거나 같아? 를 물어봅니다. 해당하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쓰지 않고 좀 풀어서 써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가지고 좀 풀어서 써보자면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반복문 돌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조건문도 돌릴 거예요. 여기에 해당을 하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은 이 코드예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면 가독성이나 코드의 이런 불필요한 양들은 확실히 줄겠죠. 리스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 좀 생소하겠지만 사실상 얘가 쓰여져 있는 걸 한 번만 이 흐름을 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비슷하게 또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적용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수업 페이지에 또 문제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